네, 안녕하세요. 퀀트 애널리스트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2월 26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0.23% 올랐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 역시 0.1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역시 0.36% 오른 7,554에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3% 넘게 큰 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국제유가 오펙이 감산을 하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국제유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어요. 이 이유 때문에 국제유가는 마이너스 3% 넘게 하락을 했고, 금값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어저께 그 중국 시장에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중국 시장에서 엄청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뭐 5.6% 상승을 했고요. 그 전일에도 뭐 한 1.9% 상승을 했으니까 이틀 합쳐가지고 거의 한 뭐 8%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참 중국은 8이라는 숫자와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8%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강보합으로 끝났는데 중국 상해 증시가 이만큼 상승을 했으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실망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증시가 상당 기간 이제 동종화를 보였는데 어제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아주 다르게 크게 상승했죠. 뭐 중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우리나라가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감이 굉장히 큰 건데요. 이런 배신감을 말씀하시는 투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 욕하고 국매도 욕하고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남 탓하는 투자를 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 탓이어야지 되는 건데, 남 탓을 하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길 때 나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좋은 투자 습관이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중국 상승이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무역협상 당사국인데 왜 미국보다 중국이 많이 오르느냐, 이렇게 그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차트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미국 시장은 2018년도 이때쯤에 이제 그 무역전쟁이 시작됐는데, 무역전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을 보시면 무역전쟁이 일어난 이쯤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떨어졌던 주식이, 더 많이 떨어졌던 지수가, 나라의 어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면 상승 못했는데 왜 중국 증시만 이렇게 상승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주식공무원 시황을 꾸준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해 A주의 MSCI 비중 확대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A주의 MSCI 투자 비중 확대라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자금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제 사실 공매도 기관, 개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투자자는 어제 그제 사실 매수를 했어요. 어제 그제 매도를 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해 MSCI 투자 비중 확대라는 부분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 그 중국이 이제 그 위안화 환율 정책 등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무역협상에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뭘 하나 더 하고 있냐면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거래세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하하면서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을 부양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불란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시장일 텐데, 이렇게 중국 시장에
MSCI 투자 비중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동안의 디커플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의 디커플링은 순발력의 차이인데 순차적으로는 중국과 우리나라 동조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자금 유출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금 규모 유출은 약 한 4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MSCI에서 중국 A주를 편입했을 때 당시에 우리나라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갔을 때의 규모를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제가 디커플링이 일어났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동조화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은 이미 정해졌어요. 방향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속도보다는 방향에 신경을 쓰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중국 위안화 절상에 따른 우리나라 대중 소비주들이 좀 혜택을 볼 겁니다. 소비주들이 1차적으로 소비주들이 1차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생산을 위한 소재주, 그리고 중간재주 섹터가 좋은 방향을 보일 겁니다. 물론 각 섹터별 차별화는 당연히 종목 차별화는 당연히 일어날 겁니다. 섹터별 종목 차별화. 근데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증시 어저께 강보합이었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불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유는 기대감이 컸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으니 실망감이 큰 겁니다. 주식시장은 마라톤 같은 겁니다. 아니, 마라톤보다 더 길죠. 평생 달려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1위 1비, 아니 요즘에는 시희 시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간 단위로 막 좋았다 나빴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면 쉽게 지칩니다. 지치지 마세요. 그게 오래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되는 하루 기원 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실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공무원의 컨텐츠 괜찮았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은 좀 더 좋은 글과 좀 더 좋은 정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궁금하신 주제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